배승영 연구원님이 그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패션 네, 네. 그리고 유통도 뭐 호텔신라, 신세계 이렇게 네, 이제 쓰시더라고요. 백화점이랑 면세점 업체들까지 보고 있어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와 화장품주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안 좋은 시장에서 거의 제일 안 좋은. 네, 앞장서서. 조금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화장품들을 거의 아예 거들떠도 안 보나요? 어때요? 투자 심리가? 어, 사실은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연초까지만 해도 네,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네, 일단은 그 뭐 컨택트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때마침 계속 몇 년 연속 감익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설화수에 좀 힘을 주면서 턴어라운드 하겠다 이런 음, 기대감이 좀 있었어서 네, 이제 맞아요. 대장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센티나 실적이나 뭐 주가나 모두 다 괜찮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2분기부터 조금 아슬아슬 하다가 3분기부터 중국 쪽에서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 관심이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죠. 정말 다른 업종 대비 뭐 저가 매수 메리트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어, 여기서부터는 사실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아, 그래요? 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 낙폭과대도 이게 뭐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저는 그래도 많이 빠져 있지만 뭐 반등 시점 잡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이유는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네, 네. 어, 그 제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제 노트북 화면? 요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 차트거든요. 그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5월 말 고점이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입니다. 거의 3개월여 만에 4개월 만에 한 40% 떨어진.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12.6%이기는 한데 그쵸? 5월까지는 좀 올랐었으니까 네.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5월 이후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1분기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1분기에. 네, 네. 1분기가 좋았던 부분은 일단은 특히 아모레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계속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약세였던 회사였기 때문에 기저가 좀 가장 낮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뭐 올해는 설화수를 위시로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뭐 기저 효과라든지 이런 전략들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성장률이 되게 잘 나왔던 점이 좀 오히려 기대를 좀 더 높였던 네. 점이 네. 있고요. 네. 2분기는 사실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미스를 했어요. 이유는 2분기부터 조금 기스가 나게 된 이유가 일단 네. 시장 성장률 자체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좀 컸고요. 1분기는 음, 중국 이제 화장품 소매 판매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네. 2분기부터 시장이 좀 슬로우해지면서 같이 좀 따라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좀 한국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서 인지도나 뭐 선호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와중에 그 뒤에 잇따라서 발표된 로레알이나 뭐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 회사들은 너무 이제 잘한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시장이 뭐 밀려서 저희도 빠졌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일 수 있겠다. 좀 점유율이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아, 3분기 들어서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업체들 뭐 IR이나 이런 쪽에 좀 확인을 해보면은 네. 3분기는 2분기보다 오히려 기대치를 더 낮춰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 구간이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야,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 대장주가 그것도 한 3, 4개월 만에 네. 이렇게까지 이제 고꾸라진 거 보니까 아, 진짜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약이 화장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기는 했지만 그 핑계 대기에는 아모레 퍼시픽의 어떤 좀 경쟁력이 너무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제는 좀 브랜드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설화수라든지 좀 너무 올드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설화수 개별 특정에서는 설화수가 뭐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뭐 60%뭐 얼마큼 나왔다. 네. 그 숫자만 보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사실 작년뿐만 아니고 계속 못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저가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좀 보정해서 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첫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P랑 Q로 나눠봤을 때 설화수가 올해 굉장히 가격 인상이나 뭐 업셀링이나 이런 쪽에 좀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P 인상 효과가 좀 더해졌고 Q로 나눠서 보면 그렇게 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한국 화장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방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예전 같지 않지 않을까.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인데 그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설화수는 뭐 별개로 하더라도 후는 항상 굉장히 잘해왔던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후까지도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 좀 걸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뭐 북미 컨셉 브랜드들은 다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좀 한방 컨셉에서 뭐 아예 좀 뭐 저희가 좀 서구적인 브랜드로. 서구적인 브랜드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쵸. 2015년, 16년 막 그 즈음만 하더라도 뭐 중국 사람들이 막 면세점 와서 설화수 뭐 후 이러면 정말 막 그냥 네. 계산도 안 하고 다 그냥 쓸어갈 정도로 예, 그랬는데 이제는 한방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 왜냐면 그게 이제 제일 마진이 좋은 제품군이잖아요. 프리미엄 제품으로 네, 볼 수 비싸니까. 있으니까. 네. 근데 가격을 올려도 주식 시장에서는 별로 이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아모레 퍼시픽을 아물해 퍼시픽이라고 불러요? 채팅창에서도 그렇게 알려주시네. 아모레 퍼시픽. 근데 약간 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후가 LG 생건 거죠. 네네네. 그래도 여기는 좀 제품군이 다른 생활용품들하고 좀 믹스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화장품에 대한 좀 리스크는 덜하다라고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LG 생건은 같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게 화장품이 좋을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받거든요. 화장품 좋은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성장하는 섹터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뭐 성장성 없는 음료나 생활용품이 섞여 있는 거를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화장품이 안 좋을 때 뭐 생활용품이나 음료가 있으니까 좀 더 밸류를 더 쳐주자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화장품 안에서 가장 시총이 큰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 주가 모멘텀은 화장품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아모레 퍼시픽보다 베타가 큰 모습을 제가 본 한해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생활용품, 음료 이런 쪽 물론 잘 하는 회사니까 잘 하겠지만 그 부분이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생활용품이 작년에 너무 잘했어서 올해는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실적상의 모습들을 봐도 뭐 생활용품이나 음료가 그나마 받쳐주니까 LG 생활건강이 낫다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화장품이 좋을 때는 화장품 쪽으로 이제 베타가 높은 아모레 퍼시픽이 더 가고, 근데 방어는 LG 생건이 제품 믹스를 통해서 하지도 못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안타까운데요. 아까 주동용님이 이 대표님은 화장 안 하신 얼굴이죠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바른 게 이 모양인 겁니다. 뭐 발랐는데 좀 더 두껍게 칠해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나, 투자 메리트를 상대적으로 놓고 보자면 브랜드보다는 좀 OEM 쪽으로 많이 네, 넘어가 네. 있다고 보면 돼요. 제조사 네. 쪽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왜 판매 데이터 같은 거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볼 수 있는 어떤 뭐 판매 데이터, 지표 네, 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소매 판매. 중국 데이터. 소매 네, 판매로 네. 아예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전체 소매 수출을 판매. 해서 그 내수 시장으로 인식하는. 아니요. 그 우리나라에서 소매 판매 발표하듯이 중국에서 똑같이 소매 판매를 이제 전체 소매 판매를 발표하고 네. 그 품목별로도 발표하는데 그 안에 화장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그거 위주로 이제 시장 성장률이 얼마였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게 우리나라가 직접 수출해서 중국 시장에 파는 게
많던가요? 아니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넘어가는 게 그거는 비중이 사실 크던가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가 기준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접 수출해서 판매가 뭐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산 것도 소매 판매로 잡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따이공들이 사가서 타오바오에 이제 C2C로 팔아도 결국 소가로 잡히고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라, 전체 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얼마다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수출한 게 얼마고 뭐 면세점에서 팔린 게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발라지지는 않아요.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으로 뭐 주식 투자의 어떤 철학, 마인드 이런 걸로 이제 상징적인 주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때 언제였나? 2014년, 15년 뭐 이럴 때는 대표적인 명품 주식 네. 이렇게 됐고, 10년 들고 있어야 될 주식, 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막 이렇게 그때 막 카운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혹자들이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어떤 주식이든 그냥 눈 감고 10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10년 들고 있으면 다 되는 거다라고는 말하면 안 된다. 그 예시가 바로 아모레퍼시픽 보면 된다. 이렇게 우량 한 회사도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씁쓸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제조사 이야기 잠깐 했으니까 네. OEM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OEM 쪽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ODM 업체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예. 근데 주가 상분기도 뭐 하반기도 실적이 되게 괜찮고, 저는 내년까지도 이 회사들이 뭐 펼치는 전략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주가만 계속 좀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도 좀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째로는 그 브랜드 업체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자연히 좀 섹터 센티가 좀 눌리면서,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매니저분들 입장이기는 한데, 네.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시총은 크지만 아모레 엘생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 대형주라고 하는 코스맥스도 이제 뭐 1조 단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브랜드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품 비중을 축소하는 가운데 뭐 1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ODM 중형주를 사실 오버웨이트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수급상의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로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이유는 그 화장품 소매 판매 데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1분기 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상황이 좋았는데 2분기부터 조금 밀리더니 3분기는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방 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전방 자체가 좀 눌리는데 ODM만 혼자서 계속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에.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업황이랑 뭐 전방 수요 상황이랑 관계없이 ODM 업체들은 생각보다 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3분기 실적 당장 단기적으로 닥쳐있는 부분들만 좀 업데이트 해봐도 네.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콜마 물론이고 더 규모가 작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최근에 상장한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그냥 중국에 공장 있는 회사들은 중국 공장이 실제로 업황이랑 관계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 그 전방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매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계속 붙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뭐 신제품이라든지 뭐 신규 브랜드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무리해서 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제조사니까 ODM 업체들한테 당연히 좀 수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ODM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작년까지 신제품 되게 안 내던 기존 빅 바이어들도 올해 매출이 그렇게 안 느는 것 같은데도 신제품을 되게 많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리고 뭐 신규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는 그런 신규 고객사들도 되게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시장 상황이랑 대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브랜드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해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반사수혜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안졸리나 졸려님이 의류로 가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장품 조금만 더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지수님 감사하고요. 김영준님이 질문 주셨는데
화장품 브랜드나 회사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쓰시는 화장품 브랜드랑 관련 기업 말씀 혹시 브랜드는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게 조명이 좋아가지고 아, 네. 저는 뭐 설화소나 후 같은 건 비싸서 못 쓰고요. 아, 그냥 너무 솔직하시네. 얼마 전에 이제 올리브영 9월 빅세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세일하는 거 사가지고. 어떤 막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네, 좀 그렇죠. 다양한 거를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요새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네. 뭐 저랑은 좀 관계없는. 아, 그렇게 막 이렇게 고가 브랜드보다는 네네. 예, 아, 그러시구나. 우리 저기 대구 남자님이 KTB로 가야겠다. 아, 왜 모르겠어요. KTB 투자증권 배송이 연구원하고 함께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고 출연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서 배너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배너를 갖고 오셨는데 저 새로운 배너가 아직 똘똘똘똘 말려 있어가지고 아, 저 옛날 배너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네. 오피디님 안 바쁘면 저 배너 좀 갖다 놔주세요. 우리 그래도 출연자 오셨는데 저희가 되게 방송이 솔직함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막 아, 물도 안 되네요. 드셨어? 아까 정신 없었어. 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마이크가 나가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감사합니다. 물도 못 드리고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좀 안쪽으로 좀만 이렇게 해주고 가면 안 될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바깥쪽? 이쪽으로. 됐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나오신 분은 저희 PD인데요. 키가 190인가? 몇이지? 87. 예, 발 사이즈가 300이 넘는다고. TMI였고요. 기다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는 예,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걸로 넘어가겠고, 그거 요즘엔 이야기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쯤 되면 뭐 네네. 색조 화장품이 네. 더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초에도 나왔고 네. 그 기대감이 어떻게 지금은 있나요? 어때요? 지금은 뭐 있기는 한데요. 네. 원래는 이 기대감이 막 있었던 게 일단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되게 좋았고 화장품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되게 높았을 때 이제 네. 상반기가 한 반 정도 지나갔을 때쯤인데 이제 아모레 다 올려놨고 뭐 코스맥스도 좋았고 이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색조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좀 반영해서 그때 뭐 클리오라던가 뭐 이제 최근 상장한 종목인 CNC 인터도 되게 성공적으로 IPO 했고 이런 네.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 컨셉 자체는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언젠가는 벗을 거고 벗으면 네. 이제 화장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데 문제는 그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반영됐던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마스크를 벗을 것이다 이런 거를 다 가정을 해서 실적 추정치나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다 그런 식으로 맞춰져 버렸어요 상반기 때. 근데 네. 뭐 저희가 지금 하반기 닥쳤지만 마스크는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당장 닥쳐 있는 실적들을 봤을 때는 지금 하반기 가이던스가 너무 높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아직 실제로 마스크 안 벗었고 실제로 하반기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렸으니까. 어닝 시즌 지나면서는 사실 조금 컨셉으로만 계속 주가를 지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이게 또 내년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은 저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다 잡아놓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색조의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 클리오인데 네. 클리오도 사실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예상보다 그렇게 강하진 못할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마스크 계속 쓰고 있고 네. 이 회사는 쿠션을 되게 잘했던 회사인데 쿠션 매출 예전만큼 못 돌아오고 있고 그런 이유들로 3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은 H&B 매출이 3분기 때 괜찮을 거예요. 이게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우리가 네,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네, 올리브영 같은 제가 아까 그 9월 빅세일 가서 샀다고 이제 네, 네.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올리브영에서 하는 연중에서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기호나 이제 올리브영 엔드들이 어떤 브랜드를 얼마나 사가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인지도나 뭐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정도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뭐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 9월 빅세일만 놓고 보면은 이제 클리오가 상당히 뭐 이제 색조 제품을 기획적으로 잘 짠다던가 아니면 신제품 새로 내놓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B2B로 해서 좀 잘 팔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컨셉은 계속해서 마스크 벗는다는 컨셉은 살아있고 상반기 이후로 좀 마스크 벗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이 컨셉이 다시 주목받는다면 한 번쯤 다시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좀 제조업체 단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색조의 비중이 높은 ODM 공장이 이제 CNC 인터내셔널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 그 립을 잘하는 회사예요. 립 제품을 잘하는. 뭐, 요즘에 루즈라고 하면 안 되고 너무 옛날 표현이고 립스틱이라고 해도 너무 옛날 표현이잖아요. 네. 뭐라고 해요 이거? 그냥 이제 제형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립이라고 표현을 립?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벨벳 틴트 제형이 되게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 제형을 이 회사에서 만들면서 벨벳 네네네 틸트? 벨벳 제형이라고 네. 이제 촉촉하지도 않고 매트하지도 않고 아. 그 중간 제형 같은 건데 아, 이게 그래요? 이제 굉장히 좀 유행을 했거든요. 네. 이 제품을 이제 먼저 개발해서 브랜드 업체들한테 제안을 해가면서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서 사실 립 쪽에서는 뭐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한테도 레퍼런스가 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로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럭셔리 색조 브랜드의 이제 립 신제품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모멘텀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이게 뭐 마스크 안 벗고 이제 마스크 쓰면 이제 립이 가장 가려지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지연이 되다가 내년 상반기쯤으로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도 사실 색조 신제품을 낸다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스케줄을 잡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뭐 또 지연이 될 수는 물론 있겠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을 내년으로 좀 미뤄도 좀 너무 무리한 가정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CNC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에 상장한 네. 신규 상장 종목이고 벨벳 틴트? 틴트예요? 틸트예요? 틴트. 틴트?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가지고 겨울에도 얼굴 땡기면은 애들 로션 바르거든요. 어린이 로션이 이렇게 보습이 잘 돼가지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립도 잘 모르고 저는 립은 이제 먹는 폭립 이런 거 좋아하고 하여튼 좀 이 마스크 벗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왔었는데 요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거고 중국 쪽 소비도 좀 그렇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 토픽을 코스맥스 네, 꼽고 최선호주 탑픽.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나마 덜 밀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코스맥스가? 네. 그나마. 예. 코스맥스를 토픽으로 꼽고 계신 이유는 혹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저는 좀 계속 안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투자자들이 코스맥스를 대하는 온도가 약간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건이 영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나마 코스맥스 이 정도로 좀 미온적으로 보셨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업종의 헤게모니 자체가 좀 브랜드에서 ODM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을 더 줘야 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헤게모니가 ODM 업체들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리레이팅 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업체들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뭐 신제품 출시나 뭐 신규 브랜드 출시 이런 니즈로 이어지면서 제조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반사수혜로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체들 투자할 때 항상 좀 걱정하시는 게 약간 이제 단가 인하 압박이 있지 않을까? 네. 이 마진이 잘 나오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코스맥스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ODM 업체들이 지금 마진이 괜찮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협상력이 ODM 업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브랜드 업체들이 뭐 어찌됐든 신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소비자들의 관심을 붙잡아둬야 되는 상황에서 뭐 제조 원가 뭐 한두 푼 아끼자고 뭐 이걸 깎고 이럴 만큼의 파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메스가 지금 절대적으로 비싼 주가도 아니지만 저는 좀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리레이팅을 더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일단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지금 전방이 안 좋거든요. 전방 성장률 플랫하고 이제 수요는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고 이런데 코스맥스 탑픽으로 말씀드린 코스맥스뿐만 아니고 뭐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중국에서 지금 성장률이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어요. 두 자릿수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기대치를 더 가져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지수님 감사합니다. 이지수님이 또 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 콜마를 또 여쭤보시나 그 콜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했었나 봐요. 콜마는 주가가 좀 못 갔죠. 빠졌죠. 많이 떨어졌구나.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야? 한국 콜마랑 코스맥스는? 콜마는 일단은 중국 여기 지금 한국 콜마 네네. 차트입니다. 예. 한국 콜마는 또 중국 공장은 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연초에 매출을 한 70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상반기 지나면서 한 1000억 정도까지 이제 톤업을 했고요. 사실 700억에서 1000억이면은 퍼센티지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상향을 많이 한 건데 문제는 이게 한국 콜마 전체 연결 실적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연간으로 한 5천억 정도씩 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익 체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영업 이익 단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사실 중국이 굉장한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큰 모멘텀인데 콜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올해 잘해야 1000억인 상황이라 사실 코스맥스보다는 볼륨이 많이 작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중국 법인이 지금 적자 상태예요.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신축한 공장이다 보니까 아직 BEP 레벨 도달을 안 해서 그런 거기는 한데 어쨌든 매출을 상향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그 자회사로 편입한 HK 이노엔 이쪽이 너무 덩치가 큰 자회사라 사실 이 부분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면은 중국 쪽에서 아무리 뭐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추정치가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아까 LG생건의 뭐 음료나 뭐 생활용품 부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다른 화장품이랑 관계없는 다른 사업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그 화장품주가 갈 때 관심을 좀 못 받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조금 뭐 중국 ODM이 좋아서 한국 콜마를 사세요라고 하기엔 좀 연결고리가 약한 느낌이죠. 연결고리가 있기는 있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고 그게 조금 작은. 네네네. 그러네. 좀 어떻게 그 좋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잘하신다고 이지수님도 그렇고 강하영님도 칭찬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대구 남자님인가 그 왜 보따리상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화장품 기업들의 이제 실적, 특히 이제 면세점 실적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서 나갔었고 지금도 그게 이어진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그 규모는 많이 줄었는데 그게 어떻게 조금 살아날 기미는 보일까요? 이게 리오프닝이랑 같이 맞물려서? 규모는 안 줄었어요. 규모 안 줄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10번 와서 한 번당 뭐 10,000원 사서 10,000원씩 사서 뭐 10만 원씩 이제 매출을 했다면은 이제는 한 번 와서 그냥 10만 원씩 사가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안 줄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면세 시장이 이제 보따리상 등장 이후로 좀 B2B 성격이 생겼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뭐 개별 관광객 매출은 이제 거의 제로고, 한 번 와가지고 진짜 엄청난 물량을 사가고 이렇게 좀 점점 기업화, 대형화 이런 시장이 좀 이제 도매 형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종의 도매 성격의 그 보따리 이상 매출은 줄지는 않았는데, 네. 예, 뭐 중국 그 현지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좀 거기에서 많이 내려간 것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 호텔 신라도 커버 하시던데요? 네. 그 네. 면세점 말 나온 김에 호텔 신라도 참 이게 리오프닝 기대주이기는 한데, 근데 가다가 또 좀 멈췄죠. 한켠에서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 면세점에 물 좀 드세요. 네네네. 물 안 드시고 계셔가지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대한민국 면세점들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는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승희 연구님 그렇게 말씀해 오셨나요? 네. 네. 일단은 면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따이공 시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따이공들이 이제 당연히 한 번 와서 정말 많이 사가니까 큰 고객인 거는 맞고,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 좀 많이 사가는 따이공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은 뭐 세일즈 하기도 편하고 뭐 프로모션 하기도 편하고 네. 장점이 많은 그렇죠. 채널인 거는 사실이지만, 네. 사실 면세점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따이공들이 그렇게 마진이 좋은 고객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많이 사가다 보니까 좀 깎아줘. 깎아줘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행사들한테, 프로모션해야 네, 여행사들한테 리베이트도 받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여행 가면서 사고 이런 그 관광객 매출보다는 마진이 훨씬 낮아요. 그리고 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면세점 업체한테 밸류에이션을 좀 더 주려면은, 예전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막 날라갔을 때 14년, 15년 네. 이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한류, 뭐 K뷰티 이런 네. 키워드가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 요인으로 좀 있었던 건데, 이게 뭐 코로나 이후 혹은 뭐 사드 이후에 다시 돌아오려면은 그때만큼 중국인들이 한국이 좋아서 방문한다라는 대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뭐 한류가 핫한 키워드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뭐 제가 보고 있는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약간 그 중국풍이 오히려 유행인 그런 트렌드가 또 포착이 되거든요. 중국풍이요? 그러니까 좀 중국풍이면 어떤? 그러니까 되게 딱 보시면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중국한 뭐 문양을 새겼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방 컨셉, 뭐 황후 컨셉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뭐 중국 전통적인 뭐 그런 컨셉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유행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예전만큼 중국인들이 뭐 한류나 한국이 좋아서 방문을 한다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코로나가 지나면 예전보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당연히 많이 방문을 하겠지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이공 뭐 보따리상 믹스가 내려가서 뭐 면세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든지, 혹은 뭐 인바운드가 2014, 15년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든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이제 여행 수요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뭐 중국인들보다 적게 사지만 면세 네, 쇼핑 하긴 네.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여행 재개되면은 면세점 업체들은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저도 이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질문 주신 게 좀 중장기적인 면세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뷰를 여쭤보셔서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멀티플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익은 턴어라운드가 된다 하더라도, 보아스님 감사합니다. 그 진짜 K뷰티라는 말, 한류라는 말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요. 우리도 써본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